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뉴스를 풀어서 딱딱 풀어보는 송국건의 혼술 속의 코너 조간 딱풀 6월 26일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나서 있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윤석열 총장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각 조간신문들도 오늘 그 뉴스를 좀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겠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진퇴 문제입니다. 계속 남아있을 것이냐, 사퇴할 것이냐, 그 진퇴 문제인데 오늘은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딱딱 풀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이 다 참석한 반부패 회의에서 두 사람이 협력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그 지시를 어떻게 보면 그 지시에 맞춰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공격하는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 상하관계에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위고 그 아래에 검찰총장이 있는데 상하관계에 있는데 내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총장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협력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협력하라 했는데 협력하지 않는다. 지시에 안 따른다. 이 논리로 계속 윤석열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어제 쏟아낸 말들을 봐도 그런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말들입니다.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지휘랍시고 한다는 게 검찰총장이 지휘랍시고 한다는 게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심지어 검찰개혁을 검찰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도 해도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내 지시를 안 들으니까 내 지시를 반이나 잘라먹고 하니까 이것은 협력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곧 검찰총장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중앙일보 일면을 보시면은 검찰총장 지휘랍시고 검찰총장이 지휘랍시고 뭐 한다는 게 이런 꼴이다 이거죠. 그 한명숙 사건 재배당 문제 뭐 그런 것도 또 같이 한동훈 검사장 문제 다 싸잡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휘랍시고 추미애 대놓고 때렸다. 오전에는 윤석열 측근 감찰을 지시를 했다. 어제 오전에 한동훈 검사장이죠. 부산고검차장 감찰 지시하고 또 부산고검차장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일단 내보냈죠. 그런 상황에서 오후에는 또 어제 오후에는 장관 말 들으면 될 일을 윤석열 총장이 내 지시 절반 잘라먹어서 일이 꼬였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 중에 보면은 검찰을 경험한 사람만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검찰 개혁을 눈 부릅뜨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황운하 의원이죠. 황운하 의원은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울산시장 선거 조직적 개입 의혹,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그 중요한 사건에서 하명 수사를 했다는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하명 수사,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해서 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의 첫 단초를 끼운 그 황운하 그것 때문에 기소가 돼 있는데 검찰에 기소가 돼 있는 황운하 의원을 검찰 개혁의 책임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검찰 전체에 대해서 검찰을 흔드는 것이죠. 흔드는 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검찰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흔들리는데 윤석열 총장은 계속 총장직에 있을 거냐 이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검찰개혁 책임자가 아니니까 나가고 다른 사람이 검찰개혁 하도록 하겠다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내 지시 잘라먹어 윤석열의 직격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잘라먹는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협력
지시 3일 만에 강공 이렇게 나왔고, 장관 지휘 받아들이면 될 일을, 검찰총장이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면 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처음이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측근 한동훈 자천 시키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또 이렇게 되니까 장관 이런 이렇게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검사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이런 장관 처음이다 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한겨레 신문은 다소 좀 윤석열의 측근 감사기가 이런 사태를 불러왔다는 뉘앙스로 일면톱 제목을 뽑았습니다. 추 한동훈 직접 감찰.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제19 감사기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론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윤석열을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원인 분석, 언론 분석을 보면은 3면, 중앙일보 3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찰 측 추 장관 강공, 순치됐냐는 법사위 질타가 결정적인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얼마 전에 국회 법사위가 열렸죠.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는데,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죠. 당시 민주당 의원들, 소병철, 검사 출신 소병철 의원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왜 제대로 윤석열을 통제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통제를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검사들에게 같이 일하다가 보니,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과 같이 일하다 보니 순치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이죠. 검사들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같이 일하다 보니 순치가 돼버렸냐. 그래서 제대로 윤석열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다그침을 당했습니다. 그때 추미애 장관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래서 아마 그 법사위 질타, 법사위 굴욕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표현을 합니다. 추미애의 법사위 굴욕 사건.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말을 듣고, 국회에서 그런 말을 듣고 검찰을 겨냥을 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펼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간딱풀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어제도 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추미애 장관이 총대를 맸을 뿐이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윤석열 쳐내기에 있다, 몰아내기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윤석열을 자진 사퇴시키는 것, 그것이 지금 추미애 장관의 목표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과제, 1호 과제인 검찰개혁을 본인의 손으로 완수를 하는 것이 윤석열을 쳐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친문의 지지를 받아서 자기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을 수가 있겠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는, 아직 수사를 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윤석열 총장을 낙마시키는 것이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 절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다른 메시지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검찰은 지금 조국 일가 사태 수사도 공소유지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드루킹 사건도 공소유지를 하고 있고, 새로 불거진 사건들,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또 라임 자산 운용 사태, 그리고 신라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의혹, 잠깐 수사가 멈춰있는 이 수사를 다시 재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을 낙마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권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을 어떤 물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죠. 뭐 윤석열을 직접 감찰을 해서 이 징계위원회 해부해서 뭐 파면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임기 2년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은, 또는 국회에서 그 검찰총장을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지만은, 그런 물리적인 방법은 자칫 잘못 쓰면은 결국은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수 야권에서 윤석열을 차기 대권 주자로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 정권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퇴출을 당하면 그것은 훈장이 돼서 윤석열의 정치적 앞날에 길을 터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것,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그만두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국정 운영에 걸림돌도 치우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래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도하는 것은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인 방법은 이 추미애 장관이 계속 윤석열 총장을 내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장관, 그 총장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압박은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이죠.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고 한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이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윤석열 입장은 어떨까?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윤석열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하나는 스스로 낙마하는 문제, 여건의 의도대로 스스로 이 낙마를 하는,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는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괜히 부하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뭐 한동훈 혼자만이 아니고 7월 달에 검찰 인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사건이 다시 거론되는데, 당시 한명숙을 수사를 했던 그 검사장 승진을 앞둔 두 사람도 윤석열의 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을 괜히 나 때문에 부하들이 고생을 하니 내가 그냥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검찰 조직 자체가 나 때문에 흔들리니 내가 그만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진 사퇴를 하는 그 길이 하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진 사퇴하는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은 권력의 순치가 되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이 검사들에게 순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권력에 또 추미애 장관에게 순치가 돼서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식물총장이 되겠죠. 어떤 강력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낙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식물총장으로 가는 길. 그래서 1년 남은 임기를 다 채우는 길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반격이죠. 반격. 검찰권을 행사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다시 해서, 특히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의혹, 이 수사를 다시 해서 여론의 지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에게는 가장 필요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총장은 사실 최순실 게이트 때 그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일을 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도 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총괄 지휘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수사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두 가지 수사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법대로 한 것이다. 검찰권을 행사한 것이다. 본인은 헌법주의자라고 계속 자임을 하기 때문에 그 검찰권을 법대로 행사한 것이 그 두 가지 수사였다. 그렇게 설명을 하려면은 이번 일도 문재인 정권이 벌인 일들, 드루킹 사건이나 무슨 라임 자산 운용 사건이나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것은 법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수사를 하게 되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파가 또 나서서
서초동 대검청사 앞에서 또 시위를 하겠죠. 그렇지만 또 강화문에서도 뭐 한영 시위를 지지하는 시위를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법대로 수사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가 되는 것이죠. 자, 아마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조만간 윤석열의 결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조간신문의 다른 뉴스들은 제가 간략간략하게 제목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2030 분노 불온 인국공 사태. 인국공, 인천국제공항이죠. 거기서 19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니 취업을 준비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오늘 조간에 실렸습니다. 정치기사로는 주호영이 원내대표가 복귀한 후에 국회 상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먼저 다 실제로 독식하고 그 배경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할 테면 해보라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땅한 이 대응책은 없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정경심 씨 재판에 남편인 조국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기사도 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오늘 수사심의위에서 결론이 난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6월 26일 인사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